한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근무하는 정만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소소심에 대해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소화기, 홍매소화전, 심폐소생술인데 우리 소화기는 집에 흔히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주택에 계시는 분 있습니까? 주택. 한번 손 잠깐만 들어볼까요? 아, 꽤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뭐 집에 있는데 집에 소화기 있습니까? 한 개는 있어요. 네. 근데 없는 사람, 없는 분도 있죠, 사실요. 네. 근데 바꾸려고 하면요. 새로 사야 돼요, 사야 돼. 네. 그전에는 이 약재를 해갖고 교환하는 데가 있는데 한 개 하면은 사는 비용이나 약재 교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새파란불에 이 지점에 이렇게 침을 말고 이게 정상이죠, 정상에. 집에 가셔갖고 소화기 요걸 한번 보세요. 한번 닦으면서 보고 이 침이 녹속에 안 가 있고 빨간색이나 노란색에 가 있으면은 소화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소화기는 몇 년 보관 쓰라하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지금 이 소화기는 10년 쓰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 아까 소화기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법에 우리 집에 소화기 없으면 뭐 내가 없는 거지 왜 그 얘기하느냐면 법적으로 이제 주택에도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새 집을 지면은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 내죠. 건축 허가 하는데 할 때 거기에도 이런 소화기나 감지기, 여기 감지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이런데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집이 아니고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서 감지기 하는 건데 집에는 이 전기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형 감지기라고 이런 감지기를 집을 새로 지면 주택을 지면은 반드시 소화기하고 요거를 붙여야 건축 허가를 해줍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집에 올 돌아가셔갖고 이 교육 받는 것보다 소화기 없으면 소화기 한 개 사시면 돼요. 이 소화기가 이게 사면 한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소화기 한 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방차 10대보다 더 낫습니다. 소방차 10대보다. 우리 소방차 한 군데 불나면 소방차만 물이 지어갖고 많이 출동하죠. 막 10대씩이 막 출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면은 소방차 이렇게 출동하면은 벌금 내죠. 벌금. 예? 벌금 내야 되죠. 요즘은 벌금 안 내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벌금 안 내는데 사람들이 소방차 오면은 막 벌금 낸다 하고 이러고 하면 잘못해갖고 특히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 겁을 내고 일부러 불난 데도 있잖아요. 자기가 막 끌락 하다 보니까 못 끄니까 불을 더 크게 하는 사람도 큰 불이 났을 때 신고하는 분도 있어요. 소방차 출동하면 벌금 안 냅니다. 벌금 안 내요. 그런 그 터무니없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맞아요. 그 우리 엄마도 그렇게 뭐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묻더라. 그러니까 벌금 냅니다. 불 조심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벌금 안 내니까 빨리 불나면은 빨리 먼저 119에 신고하고 나서 소화기 있으면 소화기를 끄고 소화기 없으면 물에 따라 번쩍 그렇게 해야지 먼저 불을 끄다가 아 내가 도저히 못 끄다 싶어갖고 119에 신고하면은 안 됩니다. 자 우리 불났을 때 안 봤죠? 우리 소방차 가기 전에 소방차가 불나니까 물을 막 살살 뿌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자 우리가 가면은 우리 어르신이 봐서는 우리 집에 뭐 비싼 컴퓨터도 있고 비싼 물건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물 뿌리면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면은 첫 번째 소방관 현장에 도착하면은 그 안에 있는 불 먼저 안 꺼요. 번지는 불 먼저 끄고 안에 탔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고 나중에 겁니다. 최고 나중에 우리 쪽에 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옆집에 불 번지는 게 더 우선이지 조금 더 안에 탔는 거 그거 있잖아요. 반 탔는 거 그런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자, 내가 왜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10대보다 낫다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자, 우리 어르신 사시는데 소방차 밤에 예를 들어서요. 진짜 불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딱 들어가면 밤에 불나게 되면 소방차가 마당 앞까지 쫙 도착하죠. 못 들어요. 왜요? 왜 원래 거기다가 주차시켜 놓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불법 주차 때문에 어디든지 있잖아요. 소방차가 쌩쌩 못 갑니다. 그 가면은 차를 막 해갖고 차 빼달라고 우리 방송에 나오잖아요. 막 빼달라고 이렇게 방송하고 안 되면은 막
직원들이 그 차를 막 들고 옮기고 막 이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려면은 우리 소방차가 그래갖고 이제 늦게 가면은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소방차가 신고했는데 1시간 뒤 온다 하고 막 30분 뒤 온다 하고 막 늦게 왔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신고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어르신이 우리 남산동 몇 번지에 불났습니다 이렇게 방송 그러니까 신고 받잖아요. 그때부터 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요 멘트가. 그러면은 출동하는 직원들이 남산동에 불났다 하면은 요 최고 가까운 센터 직원들은 그때부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출동 진행되면 오는데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차 때문에 오나요. 큰 도로에서는 잘 옵니다. 요새 잘 비켜줘요. 근데 문제는 큰 도로에서 골목길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는 주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요새 차 많은 아파트에 하단 앞에 주차선만 있고 한 절 더 되는 데 있죠. 특히 조금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수화기 없는 분은 오늘 가셔갖고 수화기 뭐 우리 집에 뭐 불 나나? 불 안 나죠. 나면 안 되는데 불이 납니다. 중요한 거는 집에서. 그러니까 꼭 수화기 없는 분은 수화기 한 대씩 좀 사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내 수화전이라고 이거 아까 돼 있는 저거 있죠. 저거 이거는 주택 같은 데는 없습니다. 일반 빌딩 건물에 큰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열어보시면은 이것도 불났을 때 눌리면은 소리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호스 있죠. 호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불났을 때 불을 끄라고 하는 옥내 수화전이에요. 여기는 깨끗하게 시설 보고 잘 돼 있네요. 자, 이 심폐소생술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개씩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화기 옆에 있는 이 소화기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구조를 떠나서 제가 그냥 소화기 쓰는 법인데 알려드릴게요. 다 아시죠? 몰라요. 자, 우리 소화기 이게 손잡이라고 보통 드는데 이렇게 눌려도 안 눌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중간에 핀이 좀 친 철사가 있어갖고 이거를 풀면 되는데 자, 여기를 묶여있는데 실제 불나면은 이거 집어 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에서 터져 급한 사람들은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마음이 급하니까 절대 안 터지니까 집어 던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고리 안전핀을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여기? 네.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은 됩니다. 고리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고리를 빼면은 다음에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분말 가루가 나와요. 분말 가루가 나오면 바로 눌리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고리를 먼저 뺍니다. 저건 빼면 안 돼요. 안 뺄게요. 빼면 가루가 계란 다 됩니다. 빼고 나서 이렇게 잡고 위에서 눌리면은 분말 가루가 나가는데 이게 나가는 시간이 한 개가 다 나가는데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30초. 뭐 그 안에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알잖아. 이게 그냥 여기서 불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요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쓸듯이 이렇게 이거는 가만히 이거 조정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거리는 1m이고 뒤에서 여기 불났으면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뭐 규정에는 보면은 뭐 바람을 경주고 당연하겠죠. 바람이 일로 부는데 내가 일로 보고 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나한테 오는 바람 불면 바람이 거기서 일로 불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쏘면 바람을 경주고 30초밖에 없어요. 네, 30초 안에 불 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소화기라는 거는 초기 소화용이에요. 초기에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이거 불이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처음에 불났을 때, 제일 처음에 불났을 때 쓰는 게 소화기지. 우리 집에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이거 갖고 끌 필요 없어요. 끌 수 없고. 네? 너무 짧아. 너무 짧죠. 그래도 처음에 불났을 때. 네? 3분이요. 그러면 소화기 엄청 크게 만들어요. 이게 초기에는 소화기를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화재 났을 때 신고하고 빨리 신고하고 초기에 끌 수 있으면 이걸로 끄면 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10년이 넘어도 소화기가 되는 소화기 있고 또 10년이 안 되는 소화기가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소화기 같은 데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소화기가 크게 뭐 잘 생기고 뭐 이쁘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화기가 어디 갖다 놓습니까? 신발장 안이나 베란다 뭐 저 끝에 어디 처박아 놔요. 처박아 놓으면 불 나게 되면은 그 어세가 쓸 수 있으니까 못 쓰거든요. 뭐 그런 소화기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기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놔두고 이런 건물 같은 데는 저런 데 해놨는데 원래 저기다가 소화기 글자도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적어놔야 되는데 저쪽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잖아요. 저쪽에도 소화기 앞에도 지금 소화기 저기 있어요. 자 여기 있지 그죠? 처음에 여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아까 우리 어르신들 얘기한 철사 요거 두 번째 노즐이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제가 아까 잠깐만 한번 뽑았지요. 요걸 노즐이라고 합니다. 노즐 정식 층. 세 번째 손잡이를 움켜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세 번째 손잡이를 움켜쥔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분말 가루가 나가는데 한 1m 뒤에서 바람을 불면 바람 부는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비로 쓸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노후 소화기라고 있잖아요. 노후 소화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오래된 소화기, 옛날 소화기는 지금은 여기에 사고 나는 거는 휴갑식이라고 해서 압력이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이런 소화기는 안 나오는데 오래된 소화기 중에서 가끔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10년 넘으면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오래된 소화기 이거 폭발하는 건데 한번 볼게. 이 소화기 자체가 터져버려. 소화기 자체가 이 소화기가 터지는 건데 요새는 이런 소화기가 안 나오는데 10년 넘었다 하시는 분들 소화기 중에 보면은 이런 소화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화기 쓰다가 도로 폭발 사고 나니까 소화기를 바꾸라는 겁니다. 네, 요거인데 요거 때문에 은행 보려고 하는 게 요거 여기 뭐 하는 걸까요? 소방차 왔을 때 물 연결하는 거. 네 맞아요. 소방차 가서 물 연결하는 건데 여기 지하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예. 지하에 불나면은 연결 소소한 소리 살짝 하고 소방차가 물을 강제로 집어넣으면은 자 이런 거 여기 뭐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그런데 예, 여기 물 나오는데 그럼 물 나오는데 예, 별로 물이 나와요. 별로. 그리고 저 소화전에 물이 떨어지면은 아까 했던 저 옥내 소화전에 물이 떨어지면은 안에 호스하고 소방차하고 이렇게 연기시키면은 여기 물을 쓰면은 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거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쓰실 일 없어요. 이거는 소방관들이 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다가 뭐를 차를 세운다든지 물건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여기에도 우리 법이 바뀌었어요. 옛부터는 이 앞에다가 차를 세운다든지 오토바이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가트로 처분을 벌금 내요. 벌금.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밤에 여기 차딱 세워놓으면은 밤에 하고 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못 쓰잖아요. 무용시설이면 이렇게 하고 돈 이런 시설한테 돈 몇천만 원씩 들는 건 사실은요. 무용시설 되니까 절대 여기다가 물건을 차 같은 거를 주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옥내 소화전 아까 했던 저 벽에 있던 저거 있죠, 그죠? 저 벽 여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 이 건물에 가면은 반드시 그래 펌프실이라는데 기계실이 있어요. 기계실에 다 전기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저런 저쪽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절로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어디 물이 어디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수온이라고 해서 여기 있죠, 그죠? 물 들어있는 이런 통이 있어요. 그러면 저걸 작동시키게 되면 펌프가 돌아서 밖으로 이렇게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불 나면은 어떻게 대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 한번 보세요. 연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연기는 높은 열과 독성가스를 품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화재 시 연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건물 내부에서 벽과 천장을 따라 이동하고 마치 버섯과도 같은 형태로 최상층부 천장부터 수평으로 확산되면서 쌓여 내려옵니다. 연기의 일반적인 이동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는 1초당 약 0.5에서 1m로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약간 느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계단과 같은 수직 방향으로는 초당 1.5m를 이동하고 화재가 확산될 때는 초당 약 3에서 4m로 빠르게 이동하며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건물 구조에서는 5m 이상의 속도로 확산됩니다. 화재 시 목격되는 검은색 연기는 일종의 불완전한 연소 생성물입니다. 이 연기는 1차적으로는 시야를 가려 대피와 소화 활동을 방해하고 연기 중에는 일산화탄소, 포스겐 등과 같은 유독물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계속 흡입할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연기 속에 갇히면 두려운 나머지 긴장 또는 패닉 현상에 빠져들게 되는데 따라서 구조 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 행동 방법입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며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곳에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화재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먼저 문에 손등을 대고 뜨거운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문이 뜨거우면 반대편에 강한 열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또한 대피 과정에서 열었던 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두면 열과 연기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이동할 때는 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하면 2, 3분 안에 실신하게 되고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이나 옷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약 10분 정도 유독가스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는 연기보다 낮게 숙이고 움직여야 하는데 연기 아래로 바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는 깨끗한 공기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난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춰 갇히는 경우가 있고 화염과 연기가 들어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직으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내부에 설치된 피난기구를 활용해 피난합니다. 만일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혔다면 먼저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휴대폰이나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이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습니다.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물을 뿌려 불길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절대로 밖으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이거 보시고 대피하는데 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이대로 하셔야 돼요. 이대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셔야 되죠. 빨리 가려고 하면 절대 타시면 안 되고 계단 내려가셔야 되고. 제가 아까 소화기 사용법을 초기에가 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불이 세게 나면은 소화기 끄지 마세요. 내가 딱 보고 큰 불이다 싶으면은 끄는 것보다 첫 번째 하는 게 대피하는 게 먼저 대피. 내 목숨이 최고잖아요. 저 사람은 나중에 벌면 되지 뭐죠. 일단 먼저 대피를 하셔야 되고.